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녀 세액공제인데요. 개정사항이 좀 하나 있었죠. 7세 이상의 자녀. 그래서 작년에는 7세 미만의 취약한 아동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엔 7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자, 위탁 아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자녀의 개념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두 명일 때는 30만 원, 그다음에 3명 이상일 때는 2명 초과 인원에 30만 원. 3명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출생 입양 공제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출생한 직계 비속가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특별 세액공제가 있죠. 자, 특별 세액공제는 크게 4가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전제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즉,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을 적용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불문하겠대요. 의료비다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나 소득 요건이 위반돼서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교육비는 우리 대학생 자녀를 생각해 주신다면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나이 요건 보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여부를 본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근로제공기간 중에 제출한 것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관련해서 우리 좀 특이한 사항을 좀 본다면,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제한받지 않으면서 직계 존속도 공제 가능하다. 자, 원래는 교육비는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교육기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소득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원래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소득 요건만 충족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와 소득 요건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다는 거죠. 저축성 보험은 내가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받으면 저축성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이란 것은 내가 불입한 보험료에서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한도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공제율은 기본 12%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불가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보험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그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경우 결혼 전까지 불입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부모님 쪽에서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는 이제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고, 자, 여기는 이제 공제율이 얼마입니까? 공제율이 이제 1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 자, 그래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료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일반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자, 동일 보험권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 하나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불문한다고 했고, 공제 가능 의료비야. 공제 불가 의료비를 본다면, 자, 진찰이나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한의원, 조산원 포함해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그래서 보약은 안 되지만 한약은 포함한다. 그 다음에 안경이나 렌즈 구입에 대해서는 50만 원, 50만 원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금, 임차 비용도 공제 가능하고 이제 보청기 구입 비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서로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제 불가, 공제 제외 의료비 보시면 건강 기능, 간병인 비용, 그리고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지출하는 의료비, 건강 기능 식품 이런 것들은 불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관련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2019년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됐는데 그게 이제 마이엔티스라는 데서 조회가 됐었는데 이번 2020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하실 때는 의료비 쪽에 이제 조회가 돼서 좀 더 수월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의료비는 이제 지출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자, 우리가 특정 의료비라고 해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와 그 외의 의료비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본인과 65세 이상과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특정 의료비 전액을 다 공제해 주고요.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했을 때 700을 한도로 적용해 준다.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이나 이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을 전액 공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타 일반 의료비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는 초과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요 세액 공제가 세액 공제율이 15% 20% 적용하고요. 나머지는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총급여액의 3%는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 부분을 좀 보시면, 자, 기본제 대상자인데요. 직계 전속은 기본적으로 제외하고요.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교육비는 부모님은 제외한다라고 전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가 되는 교육비를 보시면 수강료, 뭐 입학금 등, 그리고 교과서 구입 대금, 방과 후 수업료에 도서 구입이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도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봐서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그다음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교육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외 국내 교육비 보시면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인허가 받지 못하는 이제 대안학교들에 대한 교육비, 그다음에 입학 전에 교육비, 그다음에 국외 교육기관이 아닌 뭐 어학연수 과정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국외 교육비에 관련해서 자, 보시면 자,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자녀들이 교육기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본인, 그 다음에 국외에서 함께 동거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적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와 동일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근로자는 국내에 있으면서 자녀와 배우자만 보통 해외에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중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이게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유학생과 특례 유학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국외 교육권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가능하지만 중학교인 경우에는 요 두 가지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저기 보시면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자,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이상 동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명 우리 뭐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중학생 이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 금액은 한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까지는 900만 원, 초중고 취약장 아동은 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만 대학원이 포함이 되고요. 가족은 대학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부분. 자, 직계 존속도 요금은 포함이 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경우에는 이제 소득 요건도 우리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법에 정해진 교육기관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등 법에 규정된 교육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 인정기관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신다면,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나이는 불문,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 물론 이제 1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법정은 100%, 지정은 30% 또는 종교단체 경우가 있으면 10%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죠.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법정인지 지정인지를 판단하셔야지, 우리가 그 뭐 단체 이름만 봐서 파악하기는 좀 실무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15%,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월 공제. 자, 2월 공제는 이제 10년을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는 자, 원천지수 의무자는 기부금 지급 명세 제출해 줘야 되고요. 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원천지수 의무자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